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엔트봇을 실행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저희는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시퀀스를 선택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누르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뉴 프로젝트 하면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프로젝트 3이라고 되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변경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개발 테스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변경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변경하시면 나중에 구분이 쉬우니까 저희는 이름과 동일하게 디스크립션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요. 잠시의 기다림 끝에 엔트봇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설정한 것처럼 개발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퀀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옆에 있는 툴박스에서 하나 필요한 액티비티들을 꺼내서 디자이너 화면, 여기 있는 영역을 디자이너 화면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영역에 설정함으로써 엔트봇 개발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스타트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툴박스에 있는 액티비티를 디자이너에 추가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스타트 프로세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툴박스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제어에 스타트 프로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액티비티를 중앙에 있는 디자이너 화면에 끌어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칸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위치가 액티비티를 끌어다 놓았을 때 추가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게 추가가 되고요. 추가되자마자 지금 빨간색 느낌표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빨간색 느낌표들은 워크플로우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뜹니다. 하나 이상의 자식의 유효성 검사 오류 또는 경고가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말 그대로 시퀀스 밑에 에러가 있는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뜬 거고요. 바로 이 스타트 프로세서가 에러가 있기 때문에 뜬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로세서에 있는 빨간 느낌표를 확인해 보시면 실행 파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스타트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액티비티 때문에 실행 파일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동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지정해 달라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행 파일을 선택하세요 라는 디자이너 메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윈도우 창이 떴는데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윈도우의 메모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트패드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스타트 프로세스의 에러 메시지도 사라졌고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 노트패드라고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 스타트 프로세스가 요 위치에 있는 노트패드를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시연하기 전에 그래서 툴박스에서 딜레이를 검색을 해가지고 딜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시간적 딜레이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액티비티고요. 이 액티비티는 시간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에 10분초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5초 정도의 딜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실행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5초간의 딜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됐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시퀀스를 통해서 맨 처음에 스타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트패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딜레이를 통해서 약 5초간의 멈춤이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홈 메뉴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 밑에 보시면 여기 F5라고 써 있는데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F5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고 메모장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딜레이를 5초를 놓기 때문에 메모장을 실행을 하고 5초를 기다렸다가 바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스타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메모장을 실행하는 액티비티고요.
그럼 저희가 아까 띄운 메모장에다가 몇 가지 입력을 넣는 걸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입력하는 액티비티는 그 화면 제어의 키 입력이라는 액티비티고요. 마찬가지로 키 입력 액티비티를 끌어다서 제일 밑에 딜레이 밑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빨간색 느낌표가 떴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에 보시면 입력 키 값이 비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키 입력 액티비티는 그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입력할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값이 없어서 에러가 났고요. 그래서 입력할 값을 한번 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빨간색 느낌표가 또 떴죠.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 식을 처리한 동안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엔트봇은 기본적으로 문자는 문자열이라는 걸 통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란 무엇이냐? 문자 변수 또는 문자 변수에 대응하는 값을 설정하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따옴표를 이용해서 설정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쏴주시면 요 하나의 문자열,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변수에 대응되거나 또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시면 에러가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실행시킬 건데요. 실행하기 전에 이 딜레이를 다시 키 입력 밑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이 꼭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유도리 있게 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복사를 통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 마우스로 아래쪽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 위에 있는 딜레이가 그대로 복사돼서 밑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시퀀스가 있고요. 스타트 프로세서 보시면 노트패드 실행하게, 그리고 딜레이 5초, 그리고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딜레이 5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성된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봇이 내려가고 메모장이 실행되고 5초 있다가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 라고 입력이 됐죠. 그리고 다시 5초를 기다렸다가 종료돼서 엔트봇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그 프로세서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스타트 메모장을 실행하고 키 입력을 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봤는데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자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자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변수 또는 그 큰 따옴표로 싼 문자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프로퍼티라는 메뉴입니다. 이 프로퍼티라는 것은 액티비티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메뉴를 나타내는데요. 이쪽 프로퍼티 창은 여기 그 디자이너가 선택한 액티비티에 따라서 메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각각 액티비티들이 나타내는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프로세스를 선택하시면 프로퍼티 창이 input, common 해서 실행 파일, 아규먼트, 아웃풋, 프로세스, 기타, 디스플레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딜레이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 네임, 듀레이션 이렇게 나오겠죠. 키 입력은 뭐 시작 지연, 완료 지연, 입력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가 여기 보시면 입력키 값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기를 좀 변경해서 보시게 되면 입력키가 in argument st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문자열을 나타내는 건데요. in argument string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열을 나타내는데 문자 변수 또는 아까 같이 큰 따옴표로 싼 그 문자열을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큰 따옴표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서 넣으시면 에러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직접적으로 문구를 썼는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하시다 보면 변수를 사용해서 입력키를 넣으시는 분들도
필요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입력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구를 메모장에 찍고 싶다 이러면 또 변수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그 변수가 어디에서 사용하게 될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퀀스 안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일단 클릭해 주세요. 시퀀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디자이너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영역들 요 영역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영역 중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변수, 인수,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요 변수가 저희가 필요한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름, 변수 유형, 범위, 기본값이 뜨고요. 변수 만들기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한 줄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름이 생기는데 이름을 저희가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str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변수 유형은 문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스트링, 범위는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퀀스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시퀀스를 선택하고 변수창을 띄웠기 때문에 범위가 시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고 싶으시면 누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시퀀스 같이 큰 단위로 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변경할 게 없고요. 기본값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값은 뭐냐면 이 str이라는 이름의 스트링 변수가 기본값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값을 갖고 시작할지입니다. 그래서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정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설정해 보죠. 여기다가 설정 이렇게 놓겠습니다. 설정. 이렇게 되면 이 시퀀스가 맨 처음 시작될 때 str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의 설정이라고 들어갑니다. 창을 잠시 닫아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키 입력으로 입력한 문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요. 아까 새로 선언한 변수 str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러가 안 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 아규먼트 스트링은 문자열 변수를 받든가 또는 큰 따옴표로 써있는 문자열을 나타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메모장을 실행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장을 닫아 놓고요. 저장 안 함. 그리고 이 엔트봇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스타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모장을 실행하고요. 5초간 기다렸다가 그리고 키 입력을 해서 이 str에 있는 그 입력값을 메모장에 뿌리고 5초 있다가 종료할 것입니다.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장이 실행된 후에 제가 기본값으로 입력해놨던 설정이라는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료가 됐습니다. 저장 안 함. 그래서 그 엔트봇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변수의 최초값을 설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str 값이 그대로 키 입력으로 들어가서 설정이라는 문자열이 메모장으로 날아간 거고요. 그러면 이 변수에 있는 값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변수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이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값을 변경할 때는 assign이라는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서서 찾으셔도 되는데 찾기 힘드시면 여기 툴박스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에 영어로 assign이라고 하시면 밑에 이름이 하나가 뜨는데 assign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assign을 바로 키보드 입력 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하고요. 보시면 assign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떴습니다. 그래서 필수 작업 인수 밸류의 값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필수 작업 인수 to의 값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하고 요게 이 assign은 말 그대로 어떤 변수에 값을 넣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다 넣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건 str이라는 변수에다 넣는 거고요. 아직 빨간색이 안 사라진 이유는
어떤 값을 넣을지 설정이 안 된 거죠. 맨 처음에 제가 기본값을 설정이라고 넣었는데요. 요거는 키 입력으로 입력된 문구입니다 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달라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str이라는 문자의 변수가 최초에는 설정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퀀스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str이라는 변수는 설정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장이 실행되고 5초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여기 어사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키 입력으로 입력된 문구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str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초에 설정됐던 설정이라는 문자열은 사라지고요. 요 문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키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메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딜레이하고 종료됐습니다. 바로 이게 변수를 사용해서 액티비티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 창을 이용하셔서 필요한 변수를 선언하시고 그 변수들의 값을 변경하셔서 그 변수들을 액티비티, 키 입력처럼 이런 액티비티에 대응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액티비티 사용과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